한천은 적자 물소리만. 물소리가 장단을 맞추니 절로 소리가 나오지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하면 여기서 그러면 저기 밑에서 제 소리가 아련하게 들린 거죠. 그게 저와의 수련이고. 하루에 몇 시간씩 목을 혹사시키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건조하면은 목에 병이 와요. 이게 이 나무나 이런 계곡의 그 수분, 습기가 자연히 가습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에 무리가 덜 가겠죠. 목이 부었다 가라앉기를 반복해야 하는 소리 수련. 그 혹독한 과정을 견디게 해준 것이 오미자랍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소리하면서 목이 쉬고 그러면은 이렇게 또 대회 나가고 그럴 때 목이 이렇게 소리를 장기가 발표를 하면 목이 이렇게 붓거든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은 목이 붓지가 않아요. 그리고 침이 마르지가 않아요. 첩첩산중 적막강산 홀로 자기 소리와 싸워야 하는 그 긴 시간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었을 겁니다. 목소리가 생명이라 오미자만으로 부족하다 싶을 땐 이게 또 제격이라는군요. 이야, 아주 톡 쏘는 게 그냥 진짜 흑산도 홍어네. 네네네. 네. 여기 가서 또 우리 흑산도 홍어를 마셔보게 돼요. 소리하는 사람들이 이걸 먹어야지 그냥. 어쨌든 홍어를 먹고 나면 목도 개운해지고 코가 확 뚫리고 그러므로 해서 또 이 소리가 잘 나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직접 느끼세요? 네, 많이 느낍니다. 코가 뿡 뚫리잖아요. 그 가래도 삭혀준다고 그래가지고 옛날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좋아하셨어요. 아유 이게 좀 짠. 홍어 맛을 알아야 진짜 소리꾼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다죠.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도 뭐든지 묵은지도 곰사고 맛있잖아요. 그럼 소리도 또 익어야지 맛있고 홍어도 또 곰사가야지 맛있고. 된장이 덜 익으면 떡 소리는 먹어야지. 쑥대머리 귀신 형용. 이건 된장이 좀 덜 익은 소리고 쑥대머리 얼씨구. 귀신 형용. 뭔가 좀 있잖아요, 깊이가. 잘 삭은 홍어처럼 수없이 많은 상처를 견뎌낸 성대라야 비로소 곰삭은 소리를 낼 수 있답니다. 넘어야 할 산이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죠. 방에서 둘이 시어를 했어. 내가 가다 놓고 할래 안 할래? 막 여지없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가 막 때려버렸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굉장히 용감했어요. 그냥 반대해도 나는 할 거야 해서 막 한 거예요. 그 말 한다고 하니까 작은아버지가 나를 딱 때리면서 이 집안 망해먹을 놈이 생겼다고 굉장히 홀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는 뭐 이걸 해서 내가 먹고 살지 명예 얻을지 그런 건 전혀 생각지 않고 무조건 좋았어요. 판소리를 하겠다며 14살에 혼자 국립국악원을 찾아간 그날 이후 한 길만 걸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17 소녀는 한순간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다죠. 그렇게 무작정 좋았던 판소리와 운명처럼 만난 지 40여 년. 파릇파릇한 애송이 시절에 거칠었던 목소리는 잘 익은 채소와 홍어찜처럼 세월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깊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나 대회 나가면은 힘내라고 육해줬잖아. 내가 한번 이렇게 봐. 얼마나 잘한가? 목에 좋은 것들은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정작 무대에 서기 전엔 음식을 배부르게 먹진 않는답니다. 여름을 든든히 먹고 가야 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내가 든든해야 나오지. 춘향가는 한 5시간 반 아니면 또 6시간도 있고 또 심청가 한 3시간 반, 홍보가 2시간 반 그렇죠. 생고기는 소화가 더디되잖아요.
또 단백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곁들여 찰밥을 먹는 이유가 찰밥도 차져요. 소화가 빨리 안 돼. 그러니까 오랫동안 배가 든든하니까 그게 힘으로 뒷받침 돼주는 거죠. 온몸에 힘을 다 써야 하는 완창 무대는 보통 체력 소모가 많은 게 아닌데요. 육회와 찰밥은 배부르지 않으면서도 속을 든든하게 해준답니다. 마시고.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목감기라도 걸렸을 땐 응급 처방용으로 사용하는 게 이 살구시랍니다. 또 살구씨 행인 이거를 가루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죽을 끓여서 가끔 먹은 경험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기관지 또 천식 이런 데 굉장히 좋은 식품이었대요. 조선시대 한의서인 방약 하편에는 살구씨가 기침 천식의 좋은 약재로 기록돼 있답니다. 얼씨구. 빙빙 가라라 너는 죽어서 매우 짝대고 나는 죽어서 매미 짝대야 사람의 손길이 얼른하면 잘렸어. 음식 아닌 약으로 먹는 것이니 소량만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는군요. 빼놓고 이게 기름이 많은 거거든. 살구씨가 자처럼. 진짜. 이 살구씨가 이게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색깔이 밝지는 않아요. 이러고 가지고 이별 두고 안았기에 이별은 소불처럼 무기 들고 오셨네. 소리는 사실 목이 아니라 배심에서 나온다죠. 배심은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한다며 어머니가 챙겨주는 보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엄마 들깨 육개장이 최고인데. 아이 누구보다는 거 최고라고 그래. 아니. 조용해. 근데 애기가 요만해서도 너미 노래를 부르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땅이 나서 해. 안 한다 소리 안 해. 시기면 얼땅이나 노래를 불러. 알아주는. 소문 났어요. 어머니 소문 났어요. 고집불통 딸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그 고집 덕분에 명창 소리를 들으며 사는 딸이 이제는 든든합니다. 딸을 위해 만드는 어머니표 보양식은 육개장. 그런데 맛을 내는 비법이 바로 이 들깨가루에 있답니다. 그래 맛있겠다. 요거 들어가야지. 그러면 저희 엄마 편은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릇 갖고 와요. 퍼서 붓을 그릇. 들깨가루는 가루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고운 천에 담아 착착 물에 갠 다음 맑은 들깨물을 만들어 넣어준답니다. 이렇게 들깨물만 넣어주면 구수한 들깨 향이 나면서도 국물이 걸쭉해지지 않고 깔끔한 맛이 난다는군요. 숱한 우여곡절을 견디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그렇게 오늘도 소리가 되어 성찬을 차려냅니다. 어쩌고 음식을 차리는 뒤 한성육이 동년 칠판 천은 수저구리죠 김이설이 수거리듯 주르르 버려놓고 꼭 끓였다 오죽반 대모양각 당하지 얼기설기 솔번 내기번뜩 정절편이며 주르륵 엮고 산비떡과 병가진 정생정 놓고 조락산 정무찜저 양핵간 저녁 공파 양편을 하늘 가장 가까운 곳 허공에 매달린 한 가닥 외줄 위를 사뿐사뿐 걷고 뛰고 가볍게 날아오릅니다. 아슬아슬 외줄을 타며 살아가는 줄광대 김대균 씨. 줄타기 본고장인 과천에서 열린 오늘 공연은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행사라는군요. 이렇게 보니까 선남 선녀가 하여튼 6만 명을 오셨구나. 6만 명. 내가 오랜만에 그냥 6만 명의 걸
선남 선녀를 내거 줄을 한번 건너가야 되는데 야단이 노세 내가 매달려 갈 수도 없고 그냥 뛰어갈 수도 없고 어쨌든 정성껏 내가 한번 건너가 보는데 장이 어렵던 것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줄타기가 있지만 줄 위에서 묘기만 보여주는 외국의 줄타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의 줄타기를 지금 본 소감은 어때요? 재밌어요. 새로운 거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있었는데 좀 한국에서 있는 거는 좀 화려하고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줄타기는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관객과 재담을 나누는 공연예술이란 점이 다른데요. 줄 위에 세상을 마음껏 호령하는 살맛 나는 한판, 그 속에서 해악과 풍자로 관객과 소통하는 사람이 바로 줄광대입니다. 명인 소리를 듣는 지금도 땅에 발을 딛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이고 조금만 앉아서. 네네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온 전신이 다 한 줄 한 줄 근육이 다 사용되는구만요. 예예. 네. 그러니까 줄 위에서는 고도의 이제 긴장감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네. 온 몸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 줄을 타고 정말 정신일도 하사불성으로 내가 저 도착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인간의 삶이 다 똑같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은 추락한다. 선생님 말씀대로 어쨌든 줄 위에 올라가면 좌우가 힘이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초심을 잃지 않고 무조건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 민속촌에서 일하는 부모님 덕분에 9살에 줄과 인연을 맺은 김대길 씨는 13살에 처음 공연 줄 위에 섰습니다. 그렇게 줄 위에서 철이 든 그는 스승이었던 고 김영철 선생의 뒤를 이어 줄 끝을 향해 앞만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줄만 잘 타면 온 가족 밥은 먹고 살겠다 싶었다는 어린 소녀는 그렇게 줄 하나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줄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줄을 한번 쓰다듬더라도 그게 어쨌든 줄하고 하나 하는 거고 또 연습하는 것도 하나됨이고 그러니까 늘 어쨌든 365일 이 허공의 외줄은 저와 함께 하니까 누나 이거 생각나? 예전에 닭 삶아서 먹었던 거? 그럼 아이고 참 맛있게 먹었었지. 닭 삶아가지고 그냥 닭을 들기만 해도 예전 추억이 그냥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야. 한번 더. 솥에 닭 한 마리 들어앉으면 그날이 잔칫날이었습니다. 닭을 이렇게 쭉 삶아가지고 그거를 가진 양념 그 조물조물 찢어서 버물러서 뼈 이제 불러내고 그러면 옆에서 막 엄마도 그렇고 큰어머니도 그렇게 묻히시잖아요. 그러면 옆에 앉아 있으면 혹시 하나 줄까 싶어서 그러면 계속 주는 거야. 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줄타기는 고도의 집중력과 함께 체력 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운동선수처럼 단백질 등 영양 보충이 중요하다는데요. 찢어서 얼른 붙여. 없는 살림에 그나마 만만한 게 닭이었습니다. 닭을 푹 삶아서 고깃살만 발라내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충분하지만 자식들에게 더 맛있는 걸 먹이고 싶었던 어머니는 닭고기살에 가진 양념을 넣고 무쳐주곤 하셨다는군요. 줄타기 할 때는 어쨌든 이게 최고의 보양식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나 어르신에 막 쇠고기 맨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한 마리
큰 닭은 한 2마리면 오지게 또 맛있게 먹기도 하고. 매콤하고 고소한 양념에 조물조물 손맛을 보탭니다. 예전 맛인지. 맛생아 맛있나 한번 먹어봐라. 어휴. 맛도 추억도 예전 그대로인 닭무침입니다. 살을 발라내고 남은 닭뼈는 따로 모아 푹 고아서 미역국을 끓였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끓여 먹는 미역국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뼈 국물에 우러나는 그 국물이 아주 구수하면서 곰탕 마냥 그런 맛이 나요. 닭 한 마리로 온 가족이 거뜬해지곤 했죠. 선생님이 소간도 좋아하셨지? 줄을 잘 타려면 꼭 먹어야 한다며 스승은 어린 제자에게 소의 생간을 챙겨주곤 하셨답니다. 체력적인 거 중요하지만 시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맞은편 작승국의 시선을 고정하고 눈을 깜빡깜빡하면 안 되니까. 먹기가 힘들어 몰래 뱉기도 했다는데요. 이제야 맛도 스승의 마음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고수해? 항상 이제 공연할 때 가보면은 제가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막 가슴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벌렁벌렁하고 불안하고 막 혹시나 뭐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이 항상 있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그전에는 그러셨대요. 네. 엄마 오며 가면서 저 아들 작은 아들 줄 타는 것도 보지 왜 안 봐? 그랬더니 볼 수가 없대 엄마는. 그래서 민속촌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하셨는데도 본 게 한 2, 3분? 딱 한 번이야 한 번. 민속촌에서 오랫동안 전을 붙여 팔았던 어머니는 정작 아들 공연장엔 오지 못했답니다. 허공 위에 맨몸으로 서 있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어머니. 누나 이거 한복 누가 늘 관리해줬는지 알아? 엄마가 늘 엄마가 관리해줬잖아. 그래 그거 알지. 이 조끼가 지금 25년이 넘은 건데 그러니까 엄마가 계셨다면 이거 당연히 손질해서 이렇게 해놓으셨겠지. 이 옷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5년을 입었는데 이 옷이 깨끗했던 이유는 어머님이 제 한복을 거의 관리를 해주셨어요. 항상 보면 것 같다면 다람쥐 조금 바늘구멍이라도 뭐 터질 것 같다면 또 꼬매놓으시고 늘 그러니까 옷이 깨끗한 거예요. 전 부치는 일로 이골이 난 어머니는 모든 재료만 있으면 뚝딱 전 하나를 부쳐냈답니다. 토란 때는 아린 맛이 있어 쉽지 않은데 반죽에 마늘을 넣는 방법으로 감칠맛 나는 토란 때 전을 부쳐주곤 했다는군요. 네, 이 마늘이 들어감으로써 그 아리함을 조금 감해주면서 독특한 맛이 나죠. 고소한 기름 냄새가 돌면 금방이라도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 같아 더 아릿하게 느껴지는 음식입니다. 스승의 끼니를 챙기는 일도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선생님 밥상에 하루에 한 끼는 꼭 도덕이 올라갔어요. 아침 아니면 저녁. 그러니까 아침에 엄마가 출근하시기 전에 싹 해놓고 그때는 우리 군 볼 때잖아. 그래, 장작불 나무 거에다 그래 아궁이에 숯불을 해가지고 드리거나. 석쇠에다 끼워갖고 올려서 양념에다 발라서 어머니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한 시간들이었을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양념에 버무린 더덕을 아궁이 뿔에 올려놓으면 향긋하게 익어가는 냄새만 맡아도 마냥 좋았죠. 올려보자. 지금은 더덕 옆에 두툼한 장어도 마음껏 올려놓을 수 있는데 가버린 세월이
아쉽기만 합니다. 잘 생겼어. 우리 식구들은 거의 맛을 못 봤을 것 같아. 나만 그냥 줄판 받는 이유로 한 점씩. 네네. 네, 엄청 부러웠어요. 네. 그래도 엄마가 그냥 진짜 출근하시기 전에 다 그렇게 해주시고 네. 먹고 싶죠. 저 역시도 그냥 맞아요. 동생도 그렇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양도 조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눈으로만 요기하고 하는 거지. 오늘은 더덕도 장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들부들 잘 구워진 장어 한 점에 팍팍했던 마음에도 금세 윤기가 흐릅니다. 그 넉넉한 마음이 다시 줄 위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저 줄을 통해서 풀 수 있고 그리고 관객으로 하여금 상호 소통을 이루면서 어떤 이야기를 던질 수 있고 이야기해줄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저는 줄을 타면서 굉장히 희열감이고 행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줄 위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는 평생 줄광대입니다. 무대가 있는 곳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도는 게 광대의 숙명이죠. 길이란 광대들이 태어난 곳이자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죽는 곳이고 묻히는 곳이다. 소설 장길산을 쓴 황석영은 광대의 삶이란 길 위의 인생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엔 그렇게 전국을 누비던 광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넓고 크다는 뜻의 넓을 광자에다가 큰 대자를 써서 광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 아직 저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렴풋이는데도. 축제나 행사가 많은 때라 안재근 씨는 요즘 길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금 바쁩니다. 올해 4월 달까지 거리에서 버스킹 했었습니다. 버스킹 생계를 위해서 이제 배운 게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공연 장비를 차 안에 싣고 다니며 거리에서 공연을 하며 살았다는 안재근 씨.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다가 수희 씨 아니에요. 오늘은 가평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연극 무대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름과 얼굴이 조금 알려지면서 설 수 있는 무대도 제법 많아졌답니다. 손때 묻은 공연 도구들처럼 그는 오랫동안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고개사입니다. 태어나기를 서커스 천막극장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부모님이 다 가족들이 다 서커스를 하셔서 공연 중 무대 밑에서 태어났다는 그는 부모님과 두 여동생까지 함께 영패밀리라는 이름의 가족 서커스단으로 활동을 했답니다. 어려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두 동생도 결혼과 함께 외국으로 떠나면서 무대에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타던 이 작은 자전거만 곁에 남았는데요. 서커스가 사양길로 접어들자 동료들은 모두 떠나고 고개사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서는 사람은 그가 거의 유일하답니다. 9개도 이거도 안 돼. 9개도 던졌어. 9개를 던졌는데 이제 무대에서 8개 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하니까 몸이 굳어서 안 돼요. 이제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 여전히 무대에 오를 때면 긴장과 설레임으로 가슴이 뜁니다.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 박수와 웃음이 터져 나오면 무대는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우리 전통 광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서양에선 고개사나 삐에로를 광대라고 부른다죠. (60, 70년대까지) 서커스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무대는 아련한 추억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평생 서커스만, 오로지 서커스만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서커스를 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공연 어떠셨어요? 좋지요. 너무 신기하고. 아주 오늘 본 것도 옛날 멀지않게 너무 감동이 있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니까 아주 그냥. 그 서커스는 그 예술 측에 끼지도 못하고 사실 소외된 예술, 그러니까 서민 예술, 그 지원도 못 받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려고 하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주위에서 그런 때문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참 좋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평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지 이제 3년째. 공연으로 만난 마을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평읍에 사시는 달전에 사시는 서커스 하시는 분 잘 소개합니다. 오늘 보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던데요. 가족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겠다며 초대를 한 건데요. 그런데 밥이 아니라 면인가 보네요. 수제비는 주음식이 수제비여가지고 주로 수제비를 많이 먹었습니다. 뭐 주식으로 거의 이렇게 때문에 네. 맞아요. 서커스 단원 중에 식사 담당자가 따로 있었답니다. 여기저기 떠돌며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수제비처럼 간단하게 만들어 여럿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이걸 먹어서 예전에 흥행이 안 될 때 좀 슬픈 얘기인데 밥 얻으러 다니고 김치 얻으러 다니고 그래서 생활했었습니다. 그 겨울 지나고 나면 이제 흥행이 좀 이제 되는 장소로 옮겨서 이제 흥행이 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생활하고 어려울 때 얘기죠. 우리뿐이 아니고 다 어려웠어요. 그땐 다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전쟁 같았던 그 시절. 수제비 한 그릇도 고마운 한 끼였죠. 지치고 허기진 마음을 달래주던 게 서커스였습니다. 그거밖에 더 있어. 그거하고 무슨 그거밖에 없어. 그거 이제 영화도 없었고 그때는. 영화도 없었고. TV도 그 집집마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예. 그때는 없었어요. 그 서커스가 유일한 볼거리고 예, 예.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지. 그날은 밥도 안 먹혀. 가려고 거기 가려고 공짜로 보려고 이런 데 가다가 막 잡히고 그냥. 맞아, 천막극장에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천막 들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막 음식 맛의 절반이 추억이라죠. 때론 추억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공연 끝나고 배가 고프니까 거기 가서 뭐 그 잡채를 사 먹었거든요. 꿀맛이지 뭐 꿀맛.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 밭에서 먹는 건 다 맛있어요. 퉁퉁 부른 당면에
달짝지근한 간장 맛이 전부였을 그 잡채가 왜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지. 옛날처럼 아니라 돼지고기는 안 넣었어요. 예. 같이 보세요. 좀 싱거울 것 같은데. 이따가 저 좀 싸주세요. 집에 가서 먹게. 아니 남는 거. 간이 어쩌면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평은 산간 지역이라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지었답니다. 옥수수를 삶아서 말려두었다 팥과 함께 삶아 죽처럼 끓여 먹곤 했다는군요. 진짜 가평 사람이 되려면 이거를 꼭 한 번씩 잡숴봐야 돼.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맛인지 알지. 네, 이제 뭐 그만 떠돌아다니고 이제 가평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달콤한 옥수수 팥죽 한 그릇 나눠 먹을 이웃이 생겼습니다. 다시 무대에 서야 할 이유도 생겼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고 그러다 보니 뭐 의무감도 들고 이제 서커스가 이제 거의 사라지니까 내가 그만두면 이제 우리나라에 서커스 한국 사람이 서커스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서커스의 후에 전수자인데 지금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공연하는 거죠. 그렇게 길 위의 무대가 영화나 TV 속으로 자리를 옮기는 동안 광대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60년 배우로 살아온 저도 그 길 어디쯤을 걸어왔겠죠. 이렇게 걸으니까 정말 옛날 생각나요. 우리 신인 때, 광대 신인 때. 대학 들어가면서. 처음 연극 무대를 함께 했던 옛 친구와 만났습니다. 여기 오면 연극의 추억이 절로 생기지. 몇 작품 했지? 그 시절 명동은 광대들이 모여들던 거리였죠. 가장 잊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이 호떡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옛날 생각난다. 진짜 5, 60년대 그 최고 스타였잖아, 김승호 씨가. 그럼 명동의 광대 왕이지. 대단했지, 광대의 왕이야. 그 양반이 젊었을 때 그저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 박진 선생님 그렇지. 찾아가서 이제 저 배우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박진 선생님이 딴 말씀은 안 하시고 야, 너 호떡 잘 먹어? 그러니까 김성호 선생이 뜻도 모르고 네 해가지고 잘 먹습니다. 배우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지. 그게 호떡이 아니라 너 빵떡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것만 싼 음식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뜻이었겠지. 이제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느냐? 배고픔을 견딜 수 있어야 광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고 음식을 욕심내지도 않았던 그저 무대가 전부였던 진짜 광대들. 근데 그때는 밤새는 일이 참 많았는데 연극을 이제 밤새고 무대 장치 세웠거든. 그 전날 세웠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무대 세워놓고 새벽녘에 여기 와서 뭐 예외 없이 마셨지. 그렇지. 네. 밤을 새고 난 새벽 지친 몸으로 찾아오던 곳이 이 해장국집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해장국은 단순한 해장국이지만 광대들한테는 추억의 음식이라고. 추억. 해장국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이면 그걸로 충분했죠. 근데 국민을 즐겁게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배우들이 다 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인간은 누구나 타자에게는 광대다. 우리가 아버지 노릇, 아들 노릇, 너 그 왕 노릇, 뭐 신하 노릇, 아주 부자 노릇, 거지 노릇 다 역할하잖아. 일반 사람들도 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광대지. 그렇지. 인생이란 무대 위 누군가의 눈물이 되고 웃음이 된 우리는 어쩌면 모두 광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숨지가 이렇게 맛있는지.